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2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유흥업으로 큰 돈을 버는, 즉 유흥업의 유망한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흥업의 유명한 사주팔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흥업 상당히 어렵죠. 물론 다른 업도 다른 사업도 어렵지만은 특히 유흥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촉도 좀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단도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유흥업 하면은 음주 가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발달이 많이 되어야 유흥업의 유망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흥업의 유망한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일까요? 사주팔자에 화개살 또는 도화살이 많은 경우입니다. 화개살, 도화살이 바로 음주 가무하고 관련 있는 살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화개살 또는 도화살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 화개살이나 도화살이 재성 있죠. 재성, 재물로 놓여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화개살과 도화살로 재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주팔자가 강하면서 탄탄해야 됩니다. 사주팔자가 강하지 못하고 약하게 되면 끌려다니죠. 유흥업이 엄청 기가 센 데가 아닙니까? 손님들도 기가 세고, 그러니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또 사람도 아가씨들이라든가 이성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 사주팔자가 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끌려다니다 보니까 유흥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강하면서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사주팔자가 약하고 강하지 못하고 탁한데 화개살이나 도화살이 많으면 유흥업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주팔자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유흥업은 그렇습니다. 어떤 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손님을 관리해야 되려면은 보통 이 유흥업소에서 강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강해야 된다는 것, 탄탄해야 되는 것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주팔자가 유흥업의 유망한 사주팔자 되고 유흥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팔자가 유흥업의 유명한 사주팔자가 되는지 실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경진년, 경진월, 무술일, 병진시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이 사주팔자가 유흥업으로 유망한 사주팔자가 되는데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월지의 진토, 큰흙, 일지의 술토, 시지의 진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 상당하죠. 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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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토, 큰흙, 병화, 큰불까지.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합에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이 되겠고,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 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 월지,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 시지,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진토안의 을목, 월지, 진토안의 을목, 시지, 진토안의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경금, 큰세뿐이네요. 내 편의 세력이 흑기운과 불기운으로 잡혀 있어서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죠? 강한 사주팔자에 강하게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는데 세게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설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잘 되고 있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설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주팔자가 파워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자, 사주팔자가 파워가 대단하고 보면은 사주팔자가 삼상격으로 이루어졌네요. 불, 흑, 쇠, 불, 화생토, 토생금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로 되어 있는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연스럽게 화상토, 토생금으로 삼상격을 놓았고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삼상격 중에서도 불기운이 좀 약하죠. 그래서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운에서는 불기운을 더 받던가 아니면은 나무도 괜찮겠습니다. 나무가 오게 되면 목생화로해서 사주의 바란스가 약한 불기운을 키워주니까 바란스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세기운도 약간 더 와도 괜찮겠네요. 흑기운만 안 오면 좋겠습니다. 흑기운이 사주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삼상격 종격 사주가 되고 사주가 아주 강하고 기질이 그러면 상당히 강하죠. 양팔동에다가 경진 그 다음에 무술 이게 뭔가요? 바로 개강살이죠. 개강살이 상당히 기질을 강하게 해주고 총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질이 강하고 사주가 강하니 상당히 유흥업에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진토, 술토, 진토가 화개살이죠. 화개살을 쥐고 있네요. 그러니 유흥업에 잘 맞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개살이 재물을 품고 있네요. 진토 안의 개수, 그죠? 진토 안의 개수, 재성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정도면 유흥업으로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질, 식상도 아름답죠. 식상이 아름답다 보니까 큰 재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재물을 지을 수 있는 게 화개살을 이용했다 이거죠. 화개살은 바로 유흥업 이런 쪽에 잘 받게 된다 얘기죠. 사주도 강하고 기질도 강하고 또 이 화개살에 재물도 지고 있으니 이런 사주팔자가 아주 유흥업에 유망한 사주팔자가 되고 유흥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계유년, 을축월, 신축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유흥업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유흥업으로 재물을 많이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는데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유금,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신금, 일지, 축토안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월지의 축토, 일지의 축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내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유금,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흑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 일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상대편은 계수 작은 물과 을목 묘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자, 상대편 을목 묘목은 전부 세에게 극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 재성이 제압당해 가지고 상대편 오행들이 힘을 잃었네요. 그래서 상대편 오행이라고는 개수밖에 없어가지고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강한 사주,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 금생수 해가지고 설을 해주는 좋은 용신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식신이 용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식신이 용신으로 잡혔기 때문에 의식주가 좋아서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도 있겠네요. 자, 용신은 개수가 되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불이 오게 되면은 통관도 잘 되죠. 금생수, 수생목, 그죠? 목생화, 불이 오게 되면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또 축토가 젖은 흙이라 토생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불이 오게 되면 단단한 흙이 돼가지고 토생금도 잘 되고, 또 쇠라는 거는 잘 달구어서 물로 씻어줘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빛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좀 달궈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부, 통관, 저울어서 불기운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팔자가 상당히 세력을 얻었죠. 그러니 사주가 강합니다. 강한 사주에 유금, 묘목이 뭔가요? 도화살이죠. 도화살인데다가 천간에 있는 개수는 자수하고 같고, 음목은 묘목하고 같고, 신금은 유금하고 같고, 그러니 지지천간에 도화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축토 이게 뭔가요? 화개살이죠. 화개살도 발달되어 있네요. 화개살과 도화살이 상당히 자리를 했네요. 그리고 을목, 묘목 이 도화살이 재성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유흥업의 발전이 많은, 유흥업으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상당한 도화성, 화개살로 센스도 있고 또 계산도 빠르고 냉정성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센스를 필요로 하는, 또 계산이 빨라야 하는 유흥업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업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을 할 수 있는 사주팔자는 이렇게 예기능적, 그 다음에 음주가무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이 있는 사주팔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흥업에는 이렇게 발전이 있는 사주팔자는 따로 이렇게 화개살과 도화성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흥업의 유망한 사주팔자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